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로이드와 코틀린 GDE로 활동하고 있고 스트림이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리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로 재직 중인 엄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카이도브스라는 활동명으로 오픈소스 기업 활동을 약 7년 정도 꾸준히 하고 있고 현재는 약 80개 이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은 감사하게도 트위터, 아자르, 페이팔, 위키피디아, 제페토, 노션과 같은 글로벌 앱에서 사용되고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메이븐 통계에 따르면 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은 매년 약 1천만 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고 해당 프로젝트들의 서비스는 총 15억이 넘는 엔드유저 디바이스를 통해서 딜리버리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컴포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팀에서 컴포즈 1.0 스테이블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구글의 공식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된 앱 중 약 13만 개 이상의 앱에서 제팩 컴포즈를 활용하고 있고 올해 구글 I/O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상위 1000개의 앱 중 약 40%가 이미 제팩 컴포즈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팩 컴포즈는 구글 플레이와 같은 구글에서 개발하는 앱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블록, 트위터, 그랩과 같은 글로벌 대규모 서비스 앱에서도 그 사용성이 단연간 증명되어 왔고 최근에 컴포즈 멀티 플랫폼이 스테이블에 도달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던 안드로이드 UI 툴킷입니다. 제팩 컴포즈는 크게 컴포즈 컴파일러, 컴포즈 런타임, 그리고 컴포즈 UI 이렇게 총 3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면 컴포즈 컴파일러는 해당 코드를 해석해서 컴포즈 런타임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코드를 변형시키고 컴포즈 런타임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컴포즈 UI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포즈 UI에서는 컴포즈 런타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컴포넌트를 최종적으로 화면에 렌더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팩 컴포즈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컴포즈 컴파일러입니다. 컴포즈 컴파일러는 순수하게 코틀린으로 개발된 코틀린 컴파일러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고 기본적으로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애노테이션 프로세서인 KAPT나 KSP와는 다르게 코틀린 컴파일러 플러그인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런타임 과정에서 FIR이라는 컴파일러의 프론트엔드 프로세스에서 코드를 정적 분석하거나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컴포즈 컴파일러는 초기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팀에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컴포즈 컴파일러는 코틀린 컴파일러 플러그인의 일종인 관계로 코틀린 버전의 영향을 받아왔고 컴포즈 컴파일러 버전과 코틀린 버전을 개발자들이 정확하게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젯브레인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젯브레인스의 코틀린 리파지토리로 코드베이스가 최근에 옮겨갔고 코틀린 2.0부터는 컴포즈 컴파일러와 코틀린의 버전이 통합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구글 공식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포즈 런타임인데요. 컴포즈 컴파일러에 의해서 해석된 컴포저블 함수에 대한 정보를 get buffer라는 자료 구조에서 파생된 개념인 슬롯 테이블을 활용해서 상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컴포즈 UI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인 리컴포지션이라든지 값을 인메모리 구조에 저장 및 복원하는 remember 함수와 같은 동작이라든지 사이드 이펙트를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컴포저블 함수들에 대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UI로 표현하기 위한 인메모리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컴포즈 UI는 개발자들이 작성한 컴포저블 함수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노드를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컴포즈 레이아웃 트리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컴포즈 UI는 컴포즈 컴파일러와 컴포즈 런타임 위에서 동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컴포즈 UI 컴포넌트가 만든 레이아웃 트리는 컴포즈 런타임에 의해서 소비됩니다. 저희가 각 컴포즈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역사를 조금만 되짚어보면 컴포즈 컴파일러의 경우 지금까지 약 80회 이상 배포되었고, 컴포즈 UI랑 런타임은 각각 약 120회가 넘는 릴리즈가 배포되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팀은 지속적으로 컴포즈 API의 사용성을 개선하고 각종 UI 컴포넌트를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팀은 지속적으로 컴포즈 라이브러리들의 퍼포먼스를 향상시켜 왔는데요. 현재는 컴포즈 컴파일러 및 런타임을 통해서 스마트 리컴포지션, 스트롱 스키핑 모드, 그리고 스테빌리티 컨피그레이션 파일과 같은 다양한 성능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포즈 컴파일러와 런타임에서 제공하는 메커니즘은 개발자가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컴포즈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컴포지션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성능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성능 향상을 다루기 전에 컴포저블 함수가 화면에 렌더링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컴포지션 단계입니다. 컴포지션 단계에서는 컴포저블 함수에 대한 설명이 생성되는데요. 해당 설명들이 컴포즈 런타임의 슬롯 테이블에 기재되고 런타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메모이제이션과 같은 일련의 동작들이 수행됩니다. 두 번째는 레이아웃 단계입니다. 레이아웃 단계에서는 컴포저블 트리 내에서 각 컴포저블 노드의 위치 등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각 컴포저블 노드의 크기를 측정하고 적절하게 배치하고 모든 요소가 UI 전체 구조에서 올바르게 배열됐는지 확인하는 작업 또한 포함됩니다. 마지막 드로잉 단계에서는 컴포저블 함수로부터 생성된 레이아웃 노드를 캔버스에 렌더링하는 작업이 수행됩니다. 실제로 컴포저블 함수의 시각적 표현이 생성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컴포저블 함수를 실행해서 화면에 그려지기까지의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렌더링이 끝난 UI를 모종의 이유로 다시 그려야 하는 경우는 컴포지션 단계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이 과정을 리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실행했던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표준 함수를 떠올려 봤을 때 표준 함수는 한 번 호출되면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 것에 반해 컴포저블 함수는 여러 번 재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컴포저블 함수의 특성 때문입니다. 함수의 인풋이 변경되거나 관찰 중인 스테이트가 변경됐을 때 UI와 런타임 메모리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한 번 호출된 컴포저블 함수를 재실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작을 리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컴포즈 컴파일러에서는 이와 같이 상태를 읽고 있는 모든 컴포저블 함수를 찾아서 어떻게 재실행시킬지에 대한 방법을 컴포즈 런타임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컴포즈 런타임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컴포저블 함수에서 리컴포지션을 트리거하고 컴포저블 함수를 재실행시킵니다. 리컴포지션을 트리거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즈 런타임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트 값의 변경입니다. 현재 관찰 중인 스테이트의 값이 변경되면 컴포즈 런타임에서는 해당 스테이트 값을 UI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별도의 인벌리데이션을 요청하지 않아도 리컴포지션을 트리거하고 UI를 업데이트합니다. 두 번째로 컴포저블 함수의 입력 데이터,
즉 매개 변수의 변경입니다. 저희는 컴포저블 함수의 특성상 매개 변수가 변경되면 리컴포지션이 발생하면서 컴포저블 함수가 재실행될 수 있고, 매개 변수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리컴포지션을 건너뛴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매개 변수에 실제로 변경이 발생했는지 비교할 때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는 바로 스테이블 혹은 언스테이블 타입인데요. 컴포즈 컴파일러는 컴파일 타임에 모든 컴포저블 함수의 매개 변수에 사용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스테이블 혹은 언스테이블 둘 중 하나의 타입을 부여하고, 이 타입을 매개 변수의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합니다. 만약 컴포저블 함수의 모든 파라미터가 스테이블이고 값에 변경하지 않았다면 리컴포지션을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 작업을 줄입니다. 따라서 컴포저의 스테빌리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앱 성능을 향상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포즈 컴파일러가 어떠한 기준으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의 타입을 스테이블 혹은 언스테이블로 구분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테이블로 결정되는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미티브 타입은 스트링을 포함해서 반드시 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로 람다식 파라미터인데요. 람다식의 경우는 클로저에서 외부의 값을 참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스테이블로 간주되고, 값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값이 스테이블인 경우만 스테이블로 간주하는데요. 람다식 또한 참조하는 값을 매개 변수로 가지는 하나의 함수로 컴파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불변인 스테이블 타입만을 가지는 타입만을 퍼블릭 프로퍼티로 가지는 클래스 혹은 데이터 클래스는 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컴포즈 런타임에서 제공하는 스테이블 혹은 이뮤터블 어노테이션이 명시적으로 표기된 클래스 또한 스테이블로 간주되는데요. 이 어노테이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스테이블로 간주되는 타입들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언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코틀린 컬렉션스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나 맵 등을 포함해서 추상 클래스나 any 타입 또한 언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인터페이스의 구현체가 어떤 것으로 생성될지 컴파일 타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클래스가 단 하나라도 가변적인 퍼블릭 프로퍼티를 포함하고 있다면 언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이 또한 클래스의 equals 함수와는 별개로 내부 상태가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저라는 데이터 클래스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퍼블릭 프로퍼티가 불변인 value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클래스는 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우측에 보시면 비슷한 유저라는 데이터 클래스가 있는데요. name이라는 퍼블릭 프로퍼티가 가변적인 베리어블로 정의된 경우 언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이번에는 모든 퍼블릭 프로퍼티가 불변인 value로 정의되어 있지만 images라는 프로퍼티를 보시면 list라는 언스테이블로 간주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컴포즈 컴파일러에서 타입의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추론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컴포즈 런타임은 리컴포지션을 수행할 때 스테빌리티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이것을 스마트 리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컴포저블 트리의 상위 노드에서 리컴포지션이 발생하면 하위의 컴포저블 노드까지 리컴포지션이 전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컴포저블 함수에 전달된 매개 변수의 타입이 스테이블 하면서 이전의 값과 equals 함수를 통한 값이 참이 나온다면 리컴포지션을 수행하지 않고 생략합니다. 따라서 컴포저블 노드를 통째로 재실행하고 다시 렌더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리컴포지션의 동작 원리를 정리해 보자면 변경이 발생한 매개 변수의 타입이 스테이블이라면 이퀄리티 체크를 통해서 같은 값이라고 판단될 때 리컴포지션을 생략합니다. 만약 해당 매개 변수의 타입이 언스테이블이거나 스테이블이라도 이퀄리티 체크를 통해서 다른 값이라고 판단되면 리컴포지션을 수행합니다. 컴포즈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리컴포지션으로 성능을 최적화하고 있지만 개발자가 이를 더 잘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잘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컴포지션을 생략하고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컴포즈 컴파일러는 컴파일 타임에 컴포저블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뿐만 아니라 함수의 유형 자체도 추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컴포저블 함수가 재실행 가능함을 의미하는 리스타트able, 리컴포지션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스키퍼블, 그리고 컴포저블 트리 내에서 고유성을 잃지 않고 트리 내에서 위치를 옮겨 다닐 수 있는 무버블 등의 타입을 추론하고 부여합니다. 이러한 컴포저블 함수의 타입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리스타트블과 스키퍼블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리스타트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컴포저블 함수는 기본적으로 한 번의 호출만으로 리컴포지션을 통해서 여러 번 재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인풋에 대해서 UI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렌더링하기 위함입니다. 이 리스타트블이라는 특성은 컴포즈 런타임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의 컴포저블 함수가 갖는 특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키퍼블이라는 특성입니다. 만약 컴포저블 함수에 사용된 매개 변수의 타입들이 전부 스테이블이고 값의 변경이 없다면 리컴포지션을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스키퍼블이라는 특성이 부여됩니다. 다시 말해 리스타트블 하면서 동시에 스키퍼블한 컴포저블 함수를 최대한 많이 만들수록 불필요한 리컴포지션 발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앱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클래스가 스테이블인지 어떤 컴포저블 함수가 스키퍼블한지 개발자가 코드만 보고 전부 유추하기가 어려운데요. 컴포즈 컴파일러는 모든 컴포저블 함수에 대해서 추론 매트릭스를 제공합니다. 바로 컴포즈 컴파일러 매트릭스입니다. 컴포즈 컴파일러에서 컴파일 타임에 클래스의 안정성과 컴포저블 함수들에 대한 추론 결과를 매트릭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개발자는 현재 어떤 클래스가 언스테이블한지, 어떤 컴포저블 함수가 스키퍼블하지 않은지 등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개선시킴으로써 컴포즈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컴포즈 컴파일러 매트릭스는 그레이들에서 코틀린 버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코드를 추가하시면 빌드하실 때마다 컴파일러 매트릭스가 텍스트 파일 형태로 생성됩니다. 지금까지 컴포즈 컴파일러의 타입 추론과 추론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최대한 많은 클래스와 컴포저블 함수를 스테이블하고 스키퍼블하게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번 언급드렸던 스테빌리티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즈 런타임에서는 특정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스테이블로 간주되도록 하는 어노테이션 두 개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이뮤터블과 스테이블입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컴포즈 컴파일러의 추론상으로는 언스테이블이 되어야 하지만 개발자의 판단하에 특정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스테이블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뮤터블 어노테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뮤터블 어노테이션은 해당 클래스의 모든 퍼블릭 프로퍼티가 불변이라는 것을 컴포즈 컴파일러와 강력하게 약속합니다. 따라서 초기 인스턴스 생성 이후에는 모든 퍼블릭 프로퍼티가 불변임을 보장합니다. 이는 코틀린의 언어 수준에서 제공하는 밸류 키워드보다 더 엄격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뮤터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클래스의 조건은 첫 번째로 모든 퍼블릭 프로퍼티는 밸류 키워드로 정의되어서 불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커스텀 세터와 같이 퍼블릭 프로퍼티를 가변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유저라는 데이터 클래스는 모든 퍼블릭 프로퍼티가 불변인 밸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스테빌리티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모든 퍼블릭 프로퍼티가 밸류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이미지스라는 프로퍼티는 언스테이블 타입인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측의 유저 클래스는 언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유저라는 객체가 생성된 이후 퍼블릭 프로퍼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개발자가 확신한다면 이뮤터블 어노테이션으로 명시적으로 표기해주고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어노테이션 또한 코틀린의 밸류 키워드보다는 강력한 약속이지만 이뮤터블보다는 느슨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스테이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클래스는 퍼블릭 프로퍼티들은 불변이지만 실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스테이블 어노테이션을 통해 스테이블로 간주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의 타입의 경우는 가변성이 있더라도 이퀄리티 체크를 통해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리컴포지션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컴포지션을 생략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컴포즈 런타임에서 가져온 스테이트와 뮤터블 스테이트의 코드입니다. 앞서 인터페이스나 추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언스테이블로 간주된다고 살펴봤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인터페이스에서는 퍼블릭 프로퍼티가 불변으로 정의되어 있더라도 구현체에 따라서 프로퍼티의 값이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혹은 클래스에서 외부로 노출하는 퍼블릭 프로퍼티가 가변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스테빌리티 어노테이션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이뮤터블과 스테이블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이뮤터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비즈니스 로직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생성된 이후 절대 수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스테이블 어노테이션의 경우는 외부로 노출된 프로퍼티는 불변이지만 잠재적으로 가변성을 가질 수 있고 값의 동일성을 이퀄리티 체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Non-Restartable Composable Annotation입니다.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컴포저블 함수의 리컴포지션과 관련된 코드를 컴파일 타임에 생성하지 않고 리스타터블 속성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리컴포지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컴포저블 함수에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의 성능 최적화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례는 런치드 이펙트나 디스포저블 이펙트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컴포저블 함수 내에서 상태를 관리하거나 사이드 이펙트를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컴포저블 함수가 아닌 표준 함수만을 호출하는 케이스에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뮤터블 컬렉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인터페이스의 경우 구현체가 어떤 것으로 생성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스테이블로 간주된다고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코틀린의 컬렉션스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맵, 셋 등의 인터페이스도 예외는 아닌데요. 따라서 코틀린 컬렉션의 리스트를 컴포저블 함수의 파라미터로 사용하게 되면 컴포저블 함수는 스킵업을 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리컴포지션을 생략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컴포즈는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프레인스에서 개발한 이뮤터블이라는 라이브러리나 구글에서 개발한 구아바의 이뮤터블 컬렉션들은 기본적으로 스테이블로 간주되기 때문에 컴포저블 함수에 사용하셔도 스킵업을 컴포저블 함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프레인스의 이뮤터블 라이브러리나 구아바의 이뮤터블 컬렉션이 스테이블로 간주되는 이유는 바로 컴포즈 컴파일러에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계신 코드는 컴포즈 컴파일러의 코드에서 가져온 known stable constructs라는 오브젝트 클래스 파일인데요. 스테이블로 간주되어야 하는 패키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컴포즈 컴파일러는 컴파일 단계에서 해당 패키지들을 전부 스테이블로 간주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바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클래스처럼 개발자가 어딘가에 의존해야만 하는 클래스의 타입의 경우는 래퍼 클래스를 만들고 스테이블 혹은 이뮤터블 어노테이션으로 스테이블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리스트와 자바의 타임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로컬 데이터 타임은 언스테이블로 간주되는데요. 이뮤터블 유저 리스트라는 래퍼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뮤터블 어노테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스테이블하게 만들고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는 컴포저블 함수 또한 스킵퍼블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컴포즈 컴파일러 1.5.5부터는 스테이빌리티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는 별도의 옵션도 지원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코틀린 컴파일러 옵션에 컨피그레이션 패스를 추가해 주시고 해당 위치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블로 간주하고 싶은 패키지 항목을 작성하시면 해당 패키지는 반드시 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특히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와 같이 개발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클래스를 스테이블하게 만들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모듈 아키텍처에서는 컴포즈의 스테이빌리티 추론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스테이블로 간주되어야 할 클래스들이 외부의 모듈에 정의된 경우는 반드시 언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구글이 제시한 해결책은 해당 모듈의 컴포즈를 활성화하고 컴포즈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스테이빌리티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사실 코어 모듈과 같이 퓨어한 코틀린 모듈에 컴포즈 의존성을 갖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 컴포즈 스테이블 마커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컴포즈 스테이블 마커는 순수한 코틀린 모듈로 작성되었고 스테이빌리티 마커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만 제공하기 때문에 퓨어한 코틀린 모듈에서도 큰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온리로 임포트하기 때문에 실제 앱 용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살펴봤던 스테빌리티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패키지를 정의하시면 멀티모듈 아키텍처에서도 스테이블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 방법은 클래스를 자체적으로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포즈 컴파일러와 일종의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리컴포지션이 의도와는 다르게 동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빌리티의 동작 원리와 이를 활용해서 컴포즈 앱 성능을 최적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발표 시간으로 인해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컴포즈 최적화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최근에 제가 출시한 블로그 포스트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컴포즈의 내부 동작 원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GDG 안드로이드의 류기민 님이 함께 5개월간 번역한 제페 컴포즈 인터널스 한국어 번역본을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가 마무리됐는데요. 발표 자료는 아래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